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을 통해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말라서 고민인 분들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건데요. 살쪄서 고민인 분들이 많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그런 고민들이고 그런 분들이 많다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라서 고민인 분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현실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말라서 고민인 분들, 근육량이 너무 적어서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너무 적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이 증상들을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이 말라있는 분들을 보면 대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어려서부터 그냥 꾸준히 말라있던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어려서부터는 그냥 어느 정도 통통했고 심지어는 또 살이 어느 정도 쪘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많이 마르게 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후자의 경우에는 대개 어떤 경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외식을 하면서 심하게 급체를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체하고 이제 배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수술 후에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수술은 하지 않았는데 무릎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해서 약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약을 여러 가지를 먹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면서, 이제 입맛이 없어지니까 이제 밥을 못 먹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 그래도 억지로 먹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먹으면 배가 아프고, 이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제 말랐던 분들은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별 증상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라 있든 아니면 살이 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르든 그 중간 과정에는 대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소화장애가 생긴다, 아니면 입맛이 없어진다, 아니면 복통이 발생한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장애의 증상이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우선은 배가 많이 아파요. 그리고 배가 아프다 보면 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어지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서 가슴이 이렇게 불에 데인 것처럼 이렇게 아프다, 또는 답답하다, 마른 기침이 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먹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내보낼 게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밀고 나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비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간들이 이제 길어지다 보면 점점 살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살이 빠질 때 처음에는 근육이 먼저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 지방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다리는 얇아지고 이렇게 배만 볼록한 경우 있죠. 그때는 이제 근소지다, 근육량은 적으면서 지방은 좀 많은 그런 경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소화장애를 지속해 갈 경우에는 결국은 그 지방량도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근소지소, 이런 상황으로 내딛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근육량이 점점 빠지게 되면 근소지다, 지방이 많으냐 아니면 지방까지도 적으냐에 따라 이거랑 상관없이 근육량이 적어지면 우리는 몸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만 지방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이 근육량이 빠지면서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지방량까지도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근육량이 없어지면 우리 몸이 여러 가지로 힘든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증상은 기운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없어진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딱 첫 번째가 어떻게 힘드신데요? 그러면 기운이 없어요.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욕이 없어요. 산책도 못 하겠어요. 의무적으로라도 움직여야 내 살겠는데 싶어서 운동을 하고 싶지만 그럴 기운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운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어지럽다. 그리고 식욕이 없어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는 그냥 막 체해서 또는 배가 아파서, 그래서 밥맛은 있는데
먹고 싶어 이렇게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아예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가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식욕이 없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데도 못 먹어서 살이 빠지다가 이제 근감소증 상태에 이르면 그때는 이제 식욕이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슴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근육량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육이라는 것은 혈액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그런데 그 근육량이 없어지면 혈액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 화분에다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꽃나무 또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화분 흙이 이렇게 넉넉하게 있어야 거기서 물이라든지 영양을 이제 흡수해서 식물이 넉넉하게 잘 자라겠죠. 그런데 흙 자체가 적어지면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시들고 물 주면은 살 것 같이 했다가 또 시들고 이런 게 반복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근육량 자체가 줄어들면 우리 몸에 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이래요. 적혈구도 정상이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인데 왜 힘드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조금이긴 하지만 자, 화분에 흙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영양은 골고루 들어있어요.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넉넉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흙의 양이 부족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혈액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골고루 잘 들어있긴 한데 근데 그 혈액을 품을 수 있는 총량이 적어진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액량이 부족해서 심장이라든지 내 온 몸으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장에 혈액이 부족해서 얘가 제대로 혈액을 보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내 몸에는 계속 혈액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혈액을 더 보내야 되겠는데 근데 받는 게 있어야 충분히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혈압이 낮아져요. 혈액의 총량이 부족하니까 자, 물이 콸콸콸 지나가야 이게 시냇물이 잘 소통이 될 텐데 이제는 혈압이 낮다는 것은 쫄쫄쫄쫄 이렇게 흐르는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마른 분들 중에서도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혈액순환이 극도로 안 되는 상황에 이르르면 내 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약간의 이제 고혈압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근육량이 없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그 혈압이 낮은 경향을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현상들을 가져오게 돼요. 제가 이제 우울증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그러면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은 게 내 몸에 그 필수 영양들이 부족해지신 분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뇌 혈류순환이 뇌에도 영양이 잘 가야 거기에서 신경 신호 전달이 잘 일어나고 그리고 호르몬을 그 분비하는 그런 물질들이 잘 분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경증적 증상이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없던 나는 알러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나 그런 연고 같은 걸 발라봐도 처음에는 낫는 듯하다가 오히려 더 심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피부 발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알러지 차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근육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 영양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까지 전체적으로 다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져서 너무 거칠다라는 느낌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영양이 부족하면 내 몸에 조금 덜 필수적인 걸 먼저 떨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탈모예요. 자,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내 생명 유지에 꼭 필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영양이 부족해지면 이 머리로 가는 단백질 양이라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처음에는 푸석푸석하다든지 가늘어진다든지 하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한 움큼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증상이 손톱이 얇아진다든지 아니면 잘 부서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앉았다 일어날 때 또는 몸을 이렇게 동작을 어떻게 바꿀 때마다 이런 어지럼증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또 있네요. 손발이 시리다 또는 손발이 저리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물론 연세 있는 분들은 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고 손발저림이나 수족냉증은 이제 연세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층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한다든지 부적절한 어떤 영양 섭취 이런 거에서 이렇게 이제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맥을 짚으려고 따가면 막 얼음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막 몸에서 막 냉기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말을 할 때에도 이렇게 손발이 얼음에다 담궈놓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근육량이 줄면서 혈액순환이 극도로 안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근육량이 부족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자, 가장 대표적인 거 기운이 없어진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손발이 저리다든지 시리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입맛이 없어진다. 이제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말랐지만 이제 혈액량이 부족하면 그 자체가 다시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 데에도 많은 혈액량이 필요하거든요. 혈액량이 부족해지면서 더 극심한 소화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근육량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결책이 없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타깝게도 제가 뭐 모든 분들을 좋아지게 해드리고 이러지는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비슷하게 진료하는 한의원들이 전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찾아가셔서 이런 유의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한의원에서는 아무래도 한약을 쓸 수가 있겠죠. 한약을 쓰는데 이 중에서도 그 인삼을 좀 넉넉하게 쓰면 위의 기능을 돋고 입맛을 돋우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그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인삼을 좀 달여서 드시면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처방을 함에 있어서 인삼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대조, 그러니까 대조라는 것은 대추거든요. 그래서 대조나 용안육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 대조나 용안육이 같이 들어가면 이것이 심비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장 기능, 즉 소화 기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심혈어, 심장의 기능까지도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안육과 대조를 같이 많이 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백출이라든지 창출 이런 것들이 이게 비장의 기운을 높여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도 많이 구해서 이제 드실 수 있는 그 연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연꽃의 그 열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연자육이 또 이렇게 심과 비를 같이 보호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이런 약재들을 이제 주로 기본방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증상에 맞는 그런 약들을 합쳐서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다든지 이제 또는 자꾸 열이 위로 뜬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이런 증상과 어떤 소화기, 그래서 소화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치료를 해주면서 입맛을 돋우고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처방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그 썰포라판을 많이 함유한 브로콜리 새싹, 이것을 드시면 이것이 이제 식도염이라든지 위나 장의 기능을 높여주고 그러면서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지금 영양이 부족해서 많이 말라 있으니까 영양을 충분히 채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집에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 영양을 채워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미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소화하기 쉬운 상태로 발효를 한 그런 발효식, 발효 대체식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이렇게 드시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심에 있어서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그리고 영양은 고밀도로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면 좋다. 가장 대표적인 거 이제 추어탕이랑 홍어탕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외에도 가장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선지를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발효 대체식을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할래도 근육이 너무 없어서 힘이 없고 이러잖아요. 그럼 운동의 효과랑 비슷한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것이 제가 산화질소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산화질소 제품이라고 했을 때 물론 저의 생각일 수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단순히 산화질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항산화물들이 같이 들어있는 그래서 자연에서 유래한 것들을 발효 과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산화질소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항산화 물질 이것을 같이 함유한 그런 식품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적절한 몸 상태에 맞는 한약 처방 그리고 설포라판을 많이 함유한 브로콜리 새싹 그리고 여러 가지를 소화시키기 쉽게 발효한 그런 발효식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혈행 개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영양과 산소가 세포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산화질소 이렇게 네 가지를 드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산화질소를 드실 때는 반드시 항산화물이 같이 함유된 그런 발효된 그런 재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말라서 고민인 분들, 마르되 특히 근육량이 너무 없어서 여러 가지 증상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적절한 맞는 치료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식생활 개선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운동을 많이 하지는 못해요. 그거에 있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챙겨 드시면서 그 기운으로 조금씩 운동을 하시고 그러면 운동을 하면 이제 다시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이제 입맛도 더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먹는 양 늘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조건 근육량이 없다고 해서 운동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잘 음식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선이고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운동을 조금씩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근육량을 늘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오늘 강의 속에서 아니면 여기에 보태어서 이렇게 찾으셔서 한 주간 또 잘 실천하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